충정시록 3권 중종 2년 8월 22일 개사 두번째 기사 1507년 명정덕 2년 제주에 사는 이복대 등 7사람이 금년 정월 표류하였다가 이때 와서 노공필 등을 따라 함께 돌아오니 의복을 지급하고 역마로 본토에 보내도록 명하였다. 충정시록 3권 중종 2년 8월 22일 개사 세번째 기사 노공필 이웃순이 아래기를 태감 이진 및 서반 최영 이상 등은 우리나라의 모든 일에 극력 도모하여 이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이를 이루기 어려웠으니 증량하는 물건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충정시록 3권 중종 2년 8월 20일 개사 네번째 기사 대간이 도감 낭청에게 가자한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소각사의 제조를 조종조에 있어서는 일품으로 제수했는데 지금은 정일품으로 제수하는 예법을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울러 고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도감에게 가자한 일은 윤호하지 않고 제조 일은 마땅히 삼공에게 의논하겠다 하였다. 대간이 또 가자한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소각사는 제조를 둔 원, 시, 감, 사, 서, 즉 상의원, 사복시, 전의감 등으로 삼품직 이상이 장이 되는 관청이다. 충정시록 3권 중종 2년 8월 22일 개사 다섯번째 기사 유순정의 의논드리기를 정일품을 소각사의 제조로 제수하는 것은 전례가 없으나 직임이 무거운 곳이면 주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맡고 있는 직임이 낮은 곳에도 일품으로 하는 것은 채모를 잃은 것 같으니 고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박원종이 의논드리기를 도제조가 있는 각사 아무는 정일품이 되는 것은 대전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도제조 아무는 그 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근래에는 정일품 재상의 수가 많습니다. 재상이 출입하는 데는 구사와 매우 관계되는데 부원군으로 말하면 본부에 원래 정한 구사가 5, 6명에 지나지 않고 늙은 병등 재상이 무릇 한 번 모이는 데에는 부득이 승교 혹은 초혼을 타야 하는데 거느리는 사람이 몫이 부족하여 재상의 채모가 크게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일품으로 소각사의 제조가 되게 하는 것도 한때의 권도로 무방할 듯합니다 하였는데 원종의 의논을 따랐다. 충정시록 3권 중종 2년 8월 20일 개사 여섯번째 기사 정은이 아뢰기를 문 밖에 행행한 다음 날은 경련을 그만두는 것이 전례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오늘의 행차는 비록 문 밖이라고는 하나 그 길이 멀지 않았고 또 환공을 아주 일찍 하였으니 내일 경련이 무슨 수고로움이 있겠는가 고래에 구애될 것이 없다 하였다. 충정시록 3권 중종 2년 8월 20일 개사 7번째 기사 야대를 하였다. 대항 연의를 가항하다가 왕망전에 이르니 시독관 경세창이 아뢰기를 왕망이 처음에 외척의 권세를 부리다가 끝내는 나라를 찬탈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이 어찌 왕망의 주에 이겠습니까? 애제 상제가 권병을 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 원컨대 전하는 이 일을 몸소 생각하시어 정권을 외척에게 주지 마소서 하였다. 충정시록 3권 중종 2년 8월 23일 갑오 첫번째 기사 조강을 하였다. 시독관 경세창이 아뢰기를 무릇 임금의 명을 받아 추국하는 관원이 정상과 법에 있어서 의심되거나 가긍이 여길 것을 참작하지 않고 한결같이 성전만을 좇아서 조금도 변통함이 없기 때문에 그 사이 애매하다는 원망이 없지 않으니 어찌 형벌이 밝아서 백성이 승복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영사 박근은 아뢰기를 금부의 공사로 말하면 반드시 승전에만 의가여 먼저 공수를 바치게 하고 거역하면 착서하지 않은 뒤에야 조율하여 아뢰니 이것이 오래된 폐단입니다 하였다. 지평 유의신이 아뢰기를 도감 난관에게 가자한 일은 여러 날 농계하였으나 아직도 윤호를 받지 못하오니 신등은 실망합니다. 이 같은 일은 마땅히 전하의 의양대로 결단할 일이지 대신에게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이 처음에 건의한 것을 끝에 가서 어찌 말을 바꾸겠습니까 하였다. 헌납 유운이 아뢰기를 옛적에 무왕은 상나라 주의 학정을 개혁하여 상나라 선왕의 구종을 달았으니 지금 폐주의 크다란 폐단을 통쾌하게 개혁하여야 마땅한데
도리어 그 남은 습관을 따르고 조정의 좋은 법을 지키지 않아서 후세에 폐단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관작은 인군이 사사로이 할 수 없는 것인데 전하께서 어찌 편백되게 고집하여 돌이키지 않으십니까 하였다. 의신은 아뢰기를 세종 성종조에는 작상을 귀중히 여겼기 때문에 결단코 이러한 참남한 폐단이 없었으니 실로 동방의 요순 같은 임금이시므로 후세 자손이 본받아서 의김이 없어야 할 바인데 전하께서는 어찌 선왕의 법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폐단을 끼치십니까? 연말에 단비가 부족하면 갯꼬리로 대신한다 하였지만 이것은 쇠퇴한 세상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관자를 붙인 자가 너무 많으니 신은 갯꼬리로 이어붙인다는 나무람이 혹시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유운이 아뢰기를 매양 대신의 은혼을 핑계하여 대간이 말을 좇지 않으시니 만약 대신이 그 그런 것을 옳다 한다면 옹패하는 패단이 어찌 없겠습니까 하였다. 유의신이 아뢰기를 매사를 대신에게 의논하시는 것은 곧 도유 우불의 풍도이지만 그래도 전하는 이때 파도가 일지 않은 잔잔한 물결처럼 먼지가 끼지 않은 맑은 거울처럼 마음을 공정하게 가져야 하며 대신의 의논에 구애됨이 없이 하셔야 마땅한데 만약 일마다 반드시 대신의 의논만 따르게 된다면 말세의 폐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미 여러 번 의논을 모았고 또한 사문에 실었으니 지금 고칠 수가 없다 하니 유의신이 아뢰기를 상교에는 비록 사문에 실어 바깥에 반포하였다 하시나 외방의 사람들도 각기 생각이 있으니 어찌 옳고 그른 것을 모르겠습니까? 이제 만약 고치면 외방에다 애써 다 정당함에 복종할 것입니다 하였다. 경세창이 아뢰기를 전자의 선릉 섭제 때에 신이 보니 제복이 몹시 두렵고 신발이 몹시 떨어져 있었습니다. 범인의 제사에도 그 의복을 혹은 새로 짓고 혹은 세탁을 하여 항상 깨끗이 하는데 하면 나라 임금이 제사이겠습니까? 옛말에 신심을 깨끗이 하고 옷차림을 정제해서 제사를 모신다 했으니 제사 지내는 일을 맑고 깨끗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착서는 이름을 적음이고 도유 우불은 본래는 감탄사로 쓰는 말인데 후세는 군신간에 서로 합심하여 토론하는 말로 쓰였다. 즉 도유는 합의에 찬성하는 것이고 우불은 그렇지 않다는 말로서 서로 가부를 토론하는 것이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8월 23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상이 영산현감 허확을 인견하고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겠는가고 묻자 허확이 아뢰기를 마땅히 칠사로 하렵니다 하니 상이 너는 가서 힘쓰라 하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8월 23일 가보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8월 23일 가보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8월 23일 가보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가자니를 아뢰고 간원이 또 아뢰기를 심정 난곤 김극성 등은 전일 김공저의 일을 고소한 일로 상가를 제수받음으로써 오늘날까지 사론이 쾌하지 못합니다. 박경 김공저의 일은 미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로 아주 명백하지 못합니다. 설령 박경 등이 대신을 모해하려 했다 하더라도 유자광이란 자는 성종조에서부터 조종을 흐리고 어지럽혀 간흉이라 일컬어져 사람들이 다 분하게 여기는데 비록 제거된다 하여도 좋게 애석히 여길 것이 없습니다. 박원종은 세상을 덮을 만한 원운으로 사람들을 기름과 불 가운데서 구출하였기에 모두 박원종의 공을 우러러보는데 어찌 해치려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김감, 정미수 등이 다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일을 부실함은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청간대 심정 등 사민의 상가를 추탈하소서 하였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패조 때 사람들이 고소하여 상상을 받는 이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다 다투어 숭상하며 때로는 무소로 반주화된 자가 또한 많았습니다. 그래서 패주가 마침내 금지하는 법을 세워 고한하는 풍조를 막았습니다. 반정 뒤에도 건방을 세워 김괴 박원성을 추론하여 그 죄를 다스렸는데 유독 박승우만이 권성필을 고소했는데 그 죄에서 빠졌으니 아울러 취죄하여 뒷날을 경계하소서.
또 심정, 남고은, 김극성 등이 박경, 김공조의 일을 고변한 일로 상가를 받았습니다. 처음 문석위에게서 들었다 하니 문석위가 응당 스스로 고소할 것을 심정 등이 앞을 다투어 와서 고변하니 그 사풍을 들이킴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다 은상을 바란 소치인 것입니다. 물론 이미 자자하였으니 그 가자를 추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박승우의 일은 내가 심말을 알지 못하니 정성에게 묻는다. 심정 등의 일은 김공조 등이 대신을 모의하려는 기미가 이미 드러나 와서 고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때 발설된 것이 대신을 모의하는 일 하나뿐이 아니고 또 범상하는 말이 있기에 취국하는 것을 끝내지 못할 것뿐인데 어찌 고변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하고 윤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3권 증종 2년 8월 23일 갑옷 6번째 기사 우의정 유순정이 아래기라 신은 본래 노둔하고 또 몸에 병이 많은데 하물며 병권을 오래 맡을 수 없으니 사퇴합니다. 이때 병조 판서를 겸직한 때문에 사퇴한 것이다. 하니 전교하기를 병조를 맡은 것이 오래되지 않았으니 사퇴하지 말라 하였다. 증종실록 3권 증종 2년 8월 23일 갑옷 7번째 기사 성희안이 아래기를 도총관으로 임기가 만료된 자를 바꾸는 일은 이미 정교를 내렸습니다. 다만 박영문, 윤탁노 등은 그 본직의 임무가 기묘하지 않고 또 병무를 맡을 만한 자이니 비록 딴 사람이 병무를 맡는다 해도 이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 없으므로 전대로 두고 가르치 마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증조실록 3권 증종 2년 8월 23일 갑옷 8번째 기사 노공필을 영중추 부사로 이집을 한승부 좌윤으로 유희철을 사헌부 지비로 경세창을 사헌부 장령으로 안팽수를 홍문관 은교로 이행을 부은교로 권복을 홍문관 부수찬으로 삼았다. 증조실록 3권 증종 2년 8월 23일 갑옷 9번째 기사 예조의 전교하기를 연창부원군 김감, 해평부원군 정미수를 영경련을 겸직한 것은 감하지 말라 하였다. 증조실록 3권 증종 2년 8월 23일 갑옷 10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전에 임시로 혁파한 공주 판거는 이제 전례에 따라 자견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증종실록 3권 증종 2년 8월 23일 갑옷 11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증종실록 3권 증종 2년 8월 24일 을미 첫번째 기사 조강을 하였다. 대사 민상안이 아래기를 신등이 아랜바 가래 도감에게 가자한 일은 자궁되고 준직이 못된 자를 말한 것이 아니라 조중이 이런 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희인은 이제 이미 고쳤고 한세화는 등은 마땅히 이 예에 의하여 고쳐야 합니다 하였다. 대사관 강경서가 아래기를 대저 전례에 없는 일은 그 단서를 열 수 없는 것이니 청컨대 전례를 한결같이 준수하소서 하였다. 민상안이 아래기를 심정 난곤 김극성 등은 종묘사직에 관계되는 일이 아닌데 문석위와 더불어 앞을 다투어 고소하여 공을 바라니 선비의 기풍이 심히 아름답지 못합니다. 더구나 김감, 정미수 등은 이미 방면되었으니 김공조, 박경의조는 실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곤 등의 상직은 진실로 줄 수 없는 것이니 추탈하소서 하였다. 영사성이하니 아래기를 대간이 심정 등의 일로 농계하는 것은 김공조의 죄가 크지 않은데 심정 등이 공을 세우려고 고소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만 당초에 신이 추국할 때 그 일을 소상하게 압니다. 문석이는 나아가 고하려 하였으나 유생이라 스스로 주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정 남건 김극성 등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참을 수가 없어 와서 고한 것뿐이지 공을 세우고 상을 받는데 마음이 있지 않았었습니다. 하물며 심정 등은 심상한 인물이 아닌데 어찌 남의 비밀을 도추어내서 상을 구하려고 하겠습니까? 김공조, 박경 등이 범한 것은 가볍지 않으니 그 죄를 받음이 아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정미수와 김감 등은 김공주의 도모하는 바를 듣고도 미친 사람이 말이라고 하여 곧 고하지 않았으니 그 정상이 가긍할 뿐만 아니라 그 죄 역시 가볍기 때문에 특별히 놓아주도록 명한 것인데 어찌 이것으로 김공주 등의 죄까지 아울러 없다고 하여 남공 등의 상가를 추탈하여 두겠습니까? 대저 대간이 이를 의논하면 마땅히 그 처음과 끝을 헤아린 뒤에 아뢰는 것이 옳은 것인데 요즘은 간혹 정시를 구명하지 않고 망령되이 시비를 논하니 심히 옳지 못합니다. 심정 등의 상직은 제수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이제 와서 결코 고칠 수 없습니다 하였다. 특진관 정광세가 아뢰기를 김극승이 선정관으로 마침 입직하였다가 심정 등의 말을 듣고 덧붙여 고하였으니 그 마음이 공을 세우려 한 것이기 때문에 사림이 다 불쾌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김공주 박경 등이 대신을 모의하려는 것을 심정 난군 등이 듣고 달리와 고한 것이 잘못인가? 김감 정미수는 김공주와 더불어 같은 죄가 아니니 놓아주는 것이 진실로 마땅한데 어찌 심정 등의 상직을 아울러 빼앗아야 되겠는가 하였다. 강경서가 아뢰기를 문석이는 고하는 것이 당연하나 김극승이라는 자는 마침 입번하였다가 덧붙여서 고한 것이니 선비들이 더욱 아름답지 못하게 여깁니다 하였다. 성희안이 아뢰기를 대간이 농기한 일이 다 처음과 끝을 헤아리지 않고 상달한 것이니 심정 등의 상가를 추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인물이 정대하여 만약 대간의 논박을 듣는다면 형을 받고 죽을지언정 사람들이 허물을 논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시독관 조순이 아뢰기를 김공주 등이 대신을 모해하려는 것을 심정 등이 듣고 달리와 고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김극승은 마침 근래에 있었던 관계로 처음에는 몰았다가 함께 고하였으니 이것은 심히 불가한 일입니다. 이러므로 여론이 좋지 못합니다. 김공주 등의 죄는 주륙을 당해 마땅하지만 그 처자가 종이 되는 것은 지나친 것 같으니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이 항상 이 뜻이 있었는데 오늘 마침 이 일을 논의하기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였다. 성희안이 아뢰기를 김공주 등의 처자가 종이 된 일은 그때 그 죄를 법에 비추어 처단한 것인데 지금 죄를 입은 지 오래되지 않았으니 천천히 의논하여 사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조순 등이 아뢰기를 경륜의 특징관이 입참하는 것은 고문에 대비한 것인데 지금은 대사헌이 특징관을 겸하게 된 이것은 고문에 대비하는 뜻에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관은 대관으로 입시하고 특징관은 특징관으로 입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승희안이 아뢰기를 이 말은 과연 옳습니다. 요즘 대관이 사람을 논하며 아주 상세하여 논박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저 인물이 어찌 다 착할 수 있겠습니까? 정원에서 마땅히 사람의 그릇을 따라 기록하여 아래어 입시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성종조의 특징관이 아주 많아 심지어 참의까지도 되었습니다. 그때 홍일호가 무반으로 역시 참여하여 활과 말, 화살대 같은 일을 아뢰었는데 이건 역시 각각 수희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인구는 중론을 널리 채택하여 가릴 뿐입니다 하였다. 강경서가 아뢰기를 특징관은 사람을 가려야 하는 것이니 전후 좌우에 다 바른 사람인 후에 임금의 덕이 성취되는 것인데 어찌 사람마다 특징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사경 어영준이 아뢰기를 옛말에 좌우 전후에 바르지 못한 사람이 없다 하였으니 바르지 못한 사람이 어찌 특징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희안의 아는 말은 잘못입니다 하였다. 성희안이 아뢰기를 특징관에 마땅한 사람은 지금 많이 있으니 정문에서 가려서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성희안이 힘써 대간의 말을 변론하였는데 억누리는 것이 너무 지나친 것이다. 임금이 요순이 아닌 바에야 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드문 것이다. 대신이 된 자가 고든 말을 줬도록 아침 저녁으로 깨우치더라도 오히려 그스림이 있을까 두려운 것인데 하물며 언관이 한 말에 그 지나친 것을 책망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임금의 처음 정사를 인도하는 데 있어 그 도의에 맞지 않으니 이와 같으니 장차 그런 정성을 어디에 쓰겠는가? 달을 넘기지 않아서 대간을 옥에 가두게 되었으니 성희안이 열어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임금의 좌우에는 반드시 모름지기 바른 사람이라야 능히 보양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 사정을 분별하지 않고 다만 고관만을 취하여 특징관으로 삼는다면 도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손해가 있을 것이다.
이때 김감, 정미숙, 강원의 무리들이 패조의 행신으로 바이하우로 탄핵을 받았기 때문에 성희안이 이 사람들의 편이 되어 이 말을 꺼낸 것이니 그 생각이 천박하지 않은가.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8월 24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성희안에게 전교하기를 아침에 경련에서 아린 것은 다 옳은 일이다. 요즘 대간이 기뉴하지 않은 일로 매양 골정에 서니 중요해서 반드시 다들 말하기를 상이 간언을 거절함이 어찌 이와 같이 심한가 할 것이다. 대저 인물이 어찌 능히 다 작할 수 있겠는가. 인물의 진퇴를 가비할 수 없는데 대간이 간혹 앞뒤를 헤아리지 않고 망령된 논의를 하는 일이 있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지는 않는다 하니 성희안이 아뢰기를 대간이 풍원의 책임을 맡아 탄핵하고 논란하는 것이 심히 아름다운 일이나 대간이 논하는 바를 어찌 다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가부를 서로 도와야 하니 그 옳은 것은 좋고 그 옳지 못한 것은 좋지 않는 것은 전하께 달려있을 따름입니다. 하였다. 성희안입니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8월 24일 을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8월 25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일 선능의 제사 지내고 황궁할 때 농사를 보고자 하니 그리 알라 하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8월 26일 정료 첫 번째 기사 밤 사고의 행행의 모든 준비가 다 갖추어졌는데 전 우리 및 노영손이 정원에 이르러 고변하였으니 다음과 같다. 이달 18일 신에 칠천진려의 지아비 하원수의 집에 갔더니 하원수가 말하기를 구현휘는 그대의 사촌인데 아직 봉군이 안 되었는가 하므로 신이 답하기를 아직 안 되었다 하니 양반으로 가선이 된 사람은 곧 봉군이 되는데 현휘의 무리는 봉군이 못 되었으니 이는 고르지 못한 처사이다. 손유 역시 군사 400명을 인솔한 공이 있는데 처음에는 4등 공신에 참여했다가 그때 가서는 깎여 참여하지 못했으니 병조 정랑 윤귀수도 처음에는 3등 공신으로 기록되었다가 그때 가서는 4등으로 기록되지 못했으니 모두 통분하고 요감스럽게 여기고 있다. 또 기수는 스스로 400명을 거느리고 있다고 말하고 내금이는 다 서로 친한 사이이니 기수야말로 세력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전에 김공저의 일이 일어났을 때 조신이 다 골문에 모였다고 말하는데 그러한가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마침 그때 외방에 있었기 때문에 미처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원수가 말하기를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듣고 헤아려 보니 비록 지금이라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화응하는 자가 있어 서로 모이게 된다 하는데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내금이 이 성량이 마침 이르렀습니다. 이 하원수가 이 성량에게 너도 공신이냐 묻자 이 성량이 원종공신에 참여했다 하니 하원수가 너는 원종공신이 된 것만으로 어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가 했습니다. 이 성량이 원종공신은 그리 쉬운가 하니 하원수가 너는 서울에 있으면서 어찌하여 전국공신에 참여하지 못하였는가 하였습니다. 이 성량이 내가 전에 해응관으로 있을 때 박정승이 제조였다. 내가 회자한 이로 그 집에 갔더니 박정승이 종을 시켜 묻기를 이 첨지도 왔는가 하기에 오지 않았다고 대답하니 박정승이 또 고세량이 왔는가 하고 묻기에 또 오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물러와서 얼마 뒤에 들으니 고세량은 박영문이 아는 사람이고 이 첨지는 박정승이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었던 것이다. 나도 만약 고세량 등과 같이 가더라면 공신이 되었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때 이 세량이 또 오자 하원수가 이 사람이 비록 무관이기는 하지만 대사에 당하여 어찌 장수로서의 지략을 쓸 수 있겠는가 하니 이 세량이 나라고 왜 장수로서의 지략을 쓸 수 없겠는가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헤어졌습니다. 20일 아침에 하원수가 계집종을 시켜 신을 불러서 그 집에 가서 하원수가 신을 인도하고 방 안에 앉히고 너는 언제 광주에 가느냐고 묻기에 오늘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원수가 어제 저녁에 이 대사성한테 가보았다고 하기에 신이 대사성이 누군가 하고 물으니 이 과인데 일찍이 손유와 의논하던 일은 망령된 것이고 황원종을 우두머리로 삼자는 계책도 역시 망령된 것이며 이 과가 한 형님도 견성군이 어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신이 어떻게 이과에게 말을 붙였는가 하고 물으니 하원수가 말하기를 태공 서 가운데 있는 말로서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이어서 장수의 아들이 반드시 장수가 되는가 하고 물으니 이과가 말하기를 비록 장수의 종자라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장수가 되겠는가 하고 했다. 내가 또 묻기를 임금의 아들이면 어질지 못해도 반드시 왕이 되는가 하니 이과가 만약 어질지 못한다면 어찌 왕이 되겠는가 하기에 또 묻기를 척실의 소생이면 어질더라도 왕이 될 수 없는가 하니 이과가 말하기를 척실의 왕자가 없다면 왕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말을 마치자 이과가 나를 방 안으로 인도하여 들어오게 하고는 그대가 연소한 사람을 어찌 이렇게 헤아려 말을 하는가 하기에 내가 옛글에서 보았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하니 이과가 말하기를 내가 그대 같은 사람을 얻으려고 한지 오래인데 이제 그대를 얻었다 하였다라고 하면서 다시 말하기를 박원종이 능량류의 집을 얻어 증축하니 이것은 반드시 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순정이 병권을 오로지 하여 만약 자기가 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벼슬을 주고 공도로 벼슬할 만한 사람에게는 주지 않으니 이것 또한 고르지 못한 것이다. 또 녹공할 때에 공이 있는 사람은 공이 없다고 하고 공이 없는 사람에게 공이 있다니 이것 또한 몹시 공평하지 못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원수가 또 말하기를 박경이 다만 이 두 사람을 제거할 뿐이니 그 공이 오직 누구에게 가겠다고 하자 이과가 김공전은 이미 박경과 같은 무리와 이를 도모하였으니 어찌 그와 같지 않겠는가. 이제 큰일을 도모하자면 마땅히 병부의 사람에게 통요해야 뒷일이 잘 되는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유빈을 타일로 보고 싶어도 유순정과 동성 사촌이라 혐의적어 함께 할 수 없고 또 성희아는 나에게 사촌이니 부득이 임시에 이야기해야겠다. 지금의 농공을 하자면 마땅히 공정하게 하게 해야만 된다 하였습니다. 하원수가 또 말하기를 이 과를 1등 공신에 앉히고 내가 다음에 앉고 손유를 그 다음에 이과의 동생 사민을 그 다음에 김잠을 또 그 다음에 앉히겠으며 나의 동복형 진승수는 외방에 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통기하고 싶어서 이과에게 의향을 물으니 이과가 외방에 나가 있는 사람한테 쉽게 통할 수 있겠는가 하므로 내가 비록 공을 얻는다 하더라도 같은 선조의 제사를 받는 형이 만약 공신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어찌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하니 이과가 그렇다면 알려도 가하다고 하였다. 내가 곧 집에 돌아와 편지를 써서 종에게 주어 형이 있는 곳으로 보냈는데 밤이 이미 새벽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우리들이 이같이 공을 얻고자 하는데 하물며 너희의 서울배들은 더욱 간절할 것이다. 만약 너가 이번 일에 참여한다면 3등 공신에는 기록되지 않겠는가 하고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3등의 공은 말할 수 없고 4등에만 참여해도 만족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원수가 말하기를 만약 외방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3등으로도 녹공이 될 수 있으니 너희 동료가 있는 곳에 이 뜻을 타일러 볼만하다 하므로 신이 어떻게 가볍게 반론할 수 있겠는가 하고 대답하니 하원수가 너가 만약 공이 있으면서 공신에 참록되지 못하여 원망하고 있는 자를 보거든 항상 정승, 박원종 등이 너희들이 분개하고 원망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치죄하려 한다고 하면 듣는 자가 반드시 반심이 생길 것이고 이들은 모두 너의 신복이 될 터이니 너가 통료할 수 있을 것이다 하므로 신이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하원수가 신에게 모화관으로 가서 김잠을 데리고 오라고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김잠이 어제 육랑전을 쓰고 오늘 말 타고 활쏘기를 하는데 어찌 오겠는가. 마땅히 오늘 저녁 입번할 때 사람을 시켜서 오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며 길은 멀고 날은 저물어 물러가겠다고 했더니 하원수가 신을 데리고 손유의 집에 갔습니다. 손유가 나오자 하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대사승을 찾아가서 너가 곧 아무개의 아들이라고 말하였다 하니 손유가 대사승의 처가 나에게 육촌이 된다 하므로 하원수가 그대 같은 무리들이 많아야 되겠는데 그대는 어째서 40여인과 더불어 뜻을 맺어 함께 활쏘기를 연습하면서 이 뜻을 타이르지 않는가 하고 하니 손유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비록 연함은 사람은 된다 하더라도 어느 사람에게 쉽게 입을 열 수 있겠는가 하므로 하원수가 김잠은 바로 돼지 새끼 같은 자라 급제를 얻으려고 오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손유가 또 말하기를 김잠과 사귀고는 있으나 쉽게 발설할 수가 있겠는가.
병부의 윤가에게 다 이르고 난 뒤에라야 쉬울 것이다 하니 하원수가 오늘 당장 윤가에게 가서 말을 건네보겠으니 그대의 말을 빌려달라고 하자 선유가 그러겠다 하였습니다. 하원수가 또 참이 구전을 타일러 보고 싶다 하니 선유가 어떤 사람이 쉽게 타일러 돌릴 수 있을까 하면서 또 말하기를 남가면 어떻겠는가 하자 하원수가 이과의 말에 남가는 기가 약한 사람이라고 했으니 남가와 유승조는 때가 임박해서 타이르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말이 여기서 끝나자 갈 길이 바쁘다고 말하고 내일 돌아올 것을 기약하고 광주로 가지 않고서 집에 돌아가 머물렀습니다. 22일 아침에 성문 밖에 있으면서 하원수가 사람을 보내 거짓말로 꾸미기를 어머니의 병환으로 서울에 돌아가지 못하니 전에 의논하던 일을 어떻게 처리하려는지 자세히 통지하라 하였더니 하원수가 답하기를 이 일은 빨리 하기는 어려운 것이니 꼭 서신을 그대의 집에 보내겠다 하였습니다. 24일 아침에 신이 하원수 집에 가니 하원수가 사랑에 나와 앉아 김자미 내 말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이 속히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마침 이름을 알 수 없는 내금이 사람이 왔습니다. 하원수가 오늘 저녁 내가 그대의 집에 가서 말할 터이니 그대는 가 있으라 하였습니다. 그날 신시에 과연 하원수가 신의 집에 왔습니다. 하원수가 내가 윤공의 집에 갔으나 말을 붙이기가 어려웠는데 윤공이 내 뜻을 알아채고 이과의 집에 투자를 하게 되니 나도 윤의 집에 다시 갔다. 밤이 이경이 되도록 손님이 번잡하여 말을 못하다가 손님이 흩어진 뒤 3경에야 같이 동산에 올라 마시며 이야기할 때 내가 이과의 집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물었더니 윤공이 이가와 더불어 같은 일을 하면 무슨 일인들 이룰 수 없겠는가 하고 하였다. 내가 이과도 오늘 올 것인가 하니 윤공이 이른 새벽에 사람을 시켜서 나에게 이가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묻기에 오지 않았다고 대답했다고 신에게 설명하였습니다. 하원수는 또 말하기를 윤기수가 나에게 너는 말이 없으니 구해서 주겠다 하였다 하며 나에게는 병기가 없어 걱정이 된다 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에게 말하기를 부모 동생에게도 삼가서 발설하지 말고 구현위에게도 역시 말아야 할 것이며 만약 안다면 반드시 말하지 못할 일이 있을 것이다. 김공저, 박경의 일은 대간에서 풍문의 말로 공을 세우려고 상달했다고 아뢰어 몹시 소란스러웠으며 앞으로는 다시 진고하는 자는 무겁게 논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김공저, 박경의 아내는 놓아보내고 정물한 가사는 되돌려 주었으니 이 뒤에도 이런 일을 위해 아뢰지 않을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성가는 참 신명하구나. 그 아랫말을 들으니 인심이 불안하여도 종관을 여러 번 바꾸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는 말이 있다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어찌 이 일을 미리 알아서 그렇겠는가. 대개 사체가 당연한 때문에 계달한 것뿐이다 하였습니다. 하원수는 바로 돌아가지 않았으며 신은 화살 때 구경할 것을 핑계하고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하원수가 문 앞 길가에 나서서 하원수의 종이 와서 말하기를 윤정랑이 집에 왔다가 뵙지 않고 갔습니다 하니 어째서 와서 고하지 않았는가 하더니 신을 돌아보며 감탄하기를 이 일 때문에 나를 보러 온 것이다 하고 마침내 갔습니다. 신이 이로써 진고합니다. 정문이 아뢰기를 고변한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과, 윤기수, 김잠, 손유 등은 응당 잡아 가두어야 하며 노영 손도 또한 가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친자는 확정하지 않았으니 설사 날이 저물더라도 떠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아랜대로 하게 하는 게 좋겠다 하였다. 장훈이 또 아뢰기를 견성군도 마땅히 수금하여야 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이과의 일은 필시 허사일 것이나 오늘 곧 물어볼 수는 없다. 더구나 많은 죄인이 갇혀 마음이 산란하니 친제 지내는 일을 성의가 한결같지 않은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만두고 대행하도록 하라. 견성군은 일이 그 몸에 미친 뒤에 가두는 것이 옳다. 이것은 반드시 견성군은 모르는 일일 터인데 어떻게 수금하겠는가 하였다. 날이 셀 무렵 삼공 및 금부, 당상, 미인, 효정, 이, 개남, 윤, 당로 등을 빈청으로 명소하였다. 찬산, 부원군, 성희안, 교성군, 노공필이 또한 추관으로서 빈청에 이르러 아뢰기를
이관은 성희안의 사촌이고 윤기수는 노공필의 사촌이니 피염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과 일은 꼭 믿어온 것이 아니고 또한 큰일에 무슨 혐의가 있겠는가 피염하지 말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선릉 친제는 누가 임행하려다 가지 못하여 실로 누차 임행하려다가 가지 못하여 실로 미안하다. 이제 또 미친 소리가 있으니 빨리 추단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런 말을 듣고 제사를 지내러 가기도 마음이 미안하여 정지하려 하니 통한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또 내가 폐조에서 위태롭고 어지러운 일을 친히 보고 매야 종묘 사직을 걱정하다가 마침내 추대 대기에 이른 것이 뜻하지 않은 데서 나온 것이다. 그날 밤중에 경등이 윤형로를 보내어 나를 추대하려는 뜻을 말하니 내가 그때에 어찌할 바를 모를 따름이었다. 내가 본래 덕망이 없는데도 경등이 나를 추대한 것은 단지 내가 종실의 윗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마침 그때 병을 앓고 난 뒤라 팔다리에 힘이 없어 피하려 하였으나 되지 않았었다. 제3 사양하는 것은 윤형로가 다 아는 일이다. 그때 윤형로가 내 뜻을 경등에게 전하였는지 바쁘고 급한 까닭에 미쳐 전하지 못하였는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한 바는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다. 이제 또 간산 소인의 무리들이 매양 말을 퍼뜨리니 내 마음이 몹시 답답하다. 먼저는 김공자가 대신을 모의하려 하였으니 이 또한 조정의 크다란 병고였다. 단지 대신을 도모하는 데 미칠 뿐만 아니라 또한 위에 저축되는 말까지 있었다. 또 오늘날에 불측한 말이 있을 줄을 생각하지 못하였다. 공로를 의논할 때 건의한 대신과 소임을 맡은 관원이 어찌 상세히 헤아리지 않고서 했겠는가. 미친 소리가 나올 때마다 늘 농공이 고르지 못함의 분함을 품게 되었다는 말로 농급하는데 이것이 어찌 경등의 논공이 잘못이겠는가. 곧 내가 부득하여 정령이 일치하지 못해서 그러한 것이니 그 해치고자 하는 바가 어찌 대신에게 그치겠는가. 지금에 이르러 살펴보니 다 내가 덕이 없는 때문이다. 내 뜻이 이러하니 자세히 알라 하였다. 정승등이 회개하기를 상교가 이와 같으시니 신등은 감격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대의는 이미 정해졌으니 딴 걱정은 없으나 단지 간사한 소인의 무리들이 거사하여 농공이 끝난 뒤에 이와 같은 말을 퍼뜨리고 소란을 피우며 가만히 있지 않은 것은 옛날부터 그런 것이니 사중우호 같은 것도 또한 이 때문인 것입니다. 당연히 세월이 오래된 뒤에야 안정될 것이니 비록 이와 같은 불만을 품은 사람이 있어 망령되어야 하는 말이 있다고 하여도 모름지기 마음을 움직일 것이 없습니다. 어찌 주상께 관계되는 일이겠습니까? 주상께서는 하늘과 더불어 덕이 같으신데 어찌 허물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미친 소리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공문을 하면 알 수 있겠으나 다만 내 의견으로는 이 과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여기는데 어째서 여기까지 이르렀는가? 또 정승등이 어찌 우연히 질문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관련된 자가 아주 많으니 내가 친문하고 싶은데 경든의 의양은 어떠한가? 옛날에도 친문한 예가 있는가? 하니 정승등이 회개하기를 친히 묻는 것이 심히 합당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일에 관련된 사람을 hir문하다가 상위 되는 점이 있다면 형문한 데까지 이를 터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였다. 정승등이 아뢰기를 그 죄정을 추국하여 형장을 써야 할 자는 어자 문 밖에서 형틀에 올려 신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추할 자가 있으면 성종조에서도 전좌 앞에서 용형한 것이 전례인 것이다 하였는데 정승들이 아뢰기를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친문대의 정승 및 건부 당상 전원과 문사랑 2인 주소 사관 등 12인이 같이 참가하는 것이 좋겠다. 창상부원군과 교성군은 대사에 무슨 혐의가 있겠는가. 그러나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입참하지 말라 하였다. 상이 사정전에 임하고 영의정 유순 좌의정 박원정 우의정 유순정 건부당상 민희호정 이계남 윤탁로 동승지 홍경주 우구승지 이유청 문사랑 내자시 첨정 신영홍과 호주좌랑 김양은 주석 강홍 사관 권희맹이 입시하여 노영손의 일을 먼저 하원수 이찬에게 문초하니 찬이 다음과 같이 공초하였다.
성종조 병진년에 죄를 받았다가 정사년 부태묘 뒤에 불려나서 어미를 따라가 살면서 상주로 장가를 들었으나 원통함을 호소하지 못한 지가 이제까지 12년이 되어 벼슬을 패하고 집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금년 5월 상을 당하여 상주 차가에 돌아갔다가 이달 초승에 승묘하러 올라와서 이틀을 유하고 과천 산수에 가서 이틀을 머물고 돌아왔습니다. 노영손의 아비 희동은 덕기의 첩자인데 신의 처조가 곧 손덕기 노우의 아들이라 인척간의 친분이 있습니다. 날짜는 기억 안 되나 노영손이 찾아와서 신을 보고 하는 말이 원종공신이 되어 충순위에 소속되고 싶다 하기에 신이 책망하기를 너는 첩의 아들로서 요행이 남의 덕에 원종공신이 되어 충순위에 들어가고자 하니 옛적에도 이런 예가 어찌 있었겠는가. 근신해라. 아예 그런 생각을 두지 말라 하였더니 영손이 말하기를 구수영이 충순위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기에 신이 또 말하기를 그렇다면 충순위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는가. 너는 일찍이 우리미에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으니 남에게 교만을 부리지 말라 하였습니다. 노영손이 김공자는 어째서 죄를 입었는가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내가 어찌 알겠는가 하니 노영손이 필시 격분하다가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김공자의 모의한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하였더니 노영손이 남건이 어찌하여 고변을 하였는데도 상 받은 것은 그리 적은가 하기에 신이 어찌 작다 하겠는가. 통정으로 가선의 분계에 오른 것이 가볍지 않다 하니 그러면 대신을 모의한 죄는 가벼운 것인가 하기에 신이 어찌 가볍겠는가. 사직의 원훈을 해치고자 하였으니 그 죄악이 극대한데 비록 죽는다 하여도 어찌 애석하겠는가 하였습니다. 노영선이 말하기를 그 부원군이 이사성을 만나보고 싶어하니 내가 가서 만나 말해보겠다 하기에 신이 사성은 지금 분소에 있다 하였습니다. 노영선이 분소는 어디 있는가 하기에 신이 분소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윤기수를 청해서 언연중에 너에게 들은 충순위에 가는 말을 하겠다 하고 신이 또 말하기를 사체가 틀렸다. 너는 상주 백성으로 응당 분수를 지켜야 할 터인데 이 같은 일을 하고자 하니 어찌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차례 형불로 신문하니 또 다음과 같이 공초하였다. 윤기수에게는 한 번 가서 만난 적이 있고 조긴을 위하여 편지를 받았을 뿐이며 다시 가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신이 이과를 찾아가 만났더니 이과가 신을 방 안으로 들어오라 하여 말하기를 내가 귀후소로서부터 들어오는 길인데 남대문이 닫혀있어 열린 다음에 들어오니 대소 인원이 분주히 내왕하므로 내가 길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일로 이러는가 물었더니 길에 있는 사람이 김공조의 업무가 달로 나서 바야흐로 추국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하고 또 지금 인심이 아직 안정되지 못하였는데 종친 중에 누가 더불어 성사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묻기에 신이 황원종이라고 대답했더니 이과가 어찌 이같이 지위가 낮은 종친을 물었는가 하고 또 견성군이 어떤 사람인가 묻기에 신이 내가 2년 동안이나 외방에 있었는데 어찌 알겠는가 하니 이과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기에 신이 알 수 있는 사람 모른다 하였습니다. 이과가 견성군이 어딜다는 것은 한 형님도 같은 말을 하였다. 금상이 무하시다면 견성군이 마땅히 뒤를 이었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이과가 또 말하기를 내가 전라도에 있을 때 죽음을 무릅쓰고 계책을 내어 거사를 하려 했는데 정성등이 도리어 내가 공신이 될 것을 탈취하였으니 어찌 옳겠는가. 재상등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적고 사치할 뜻은 많아 이미 거실을 하사받고도 또 큰 집을 지으니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들으니 공신이 못되어 원통하게 여겨 앙심을 품은 자가 많다고 하는데 너도 알고 있는가 하기에 신이 모른다 대답하였습니다. 이과가 말하기를 김자마에게 물어보면 잘 알 것이고 김자마에게 일이 만약 가능하면 26일 선능 행행 때에 거사를 할 만하다. 너가 만약 김자마에게 말하되 천여 명의 무리가 이미 성취되었다고 하면 김자는 반드시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다음 날 신이 김잠을 데리고 갔더니 이과가 김잠에게 묻기를 너는 공신이 못되어 앙심을 품은 자가 있는 것을 아는가 하고 물으니 김잠이 누가 그런지 모르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태평한 세상에 이런 일은 좋지 않다 하니 이과가 요즘의 말은 서로
다 말하는 사이에 막연히 놓은 것이니 그 후에는 다시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였습니다. 김잠이 나는 어디를 가서 말해야 하는가 하며 먼저 나가고 신은 뒤따라 나왔습니다. 뒤에 노영손을 보고 이가가 말한 일을 말하고 또 그가 말한 일이 틀려지는 것 같다. 그러나 너가 하고자 하면 가보는 것이 좋겠다 하였습니다. 또 신이 이과의 집에 있을 때 이과가 장수의 종자가 어찌 반드시 장수가 되고 왕의 아들이 어찌 반드시 왕이 되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서자도 왕이 될 수 있는가 하고 물으니 이과가 서자라도 참으로 어질다면 어찌 왕이 못 되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누구와 더불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니 운수군 성희야는 그때 임박하여 가히 타이를만 하다 하고 또 사귀고 있는 재상이 있다기에 그 뜻을 탐지해보니 김석철을 지목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이가가 말하기를 모름지기 병조의 관원을 얻어야만 이 일을 도모할 수 있다. 내가 일찍이 윤기수가 관장하였던 직임을 지낸 바 있는데 윤기수가 말을 하면 누가 들어주지 않겠는가. 너가 윤기수를 꼭 찾아가 보고 이 뜻을 말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습니다. 신이 윤기수의 집에 가서 이가가 그대를 한번 만나보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니 윤기수가 무슨 일로 나를 보고자 하는가 하기에 신이 이과의 뜻을 슬며시 들어서 이야기하였더니 윤기수가 재상으로 쓰일만한 사람이 몇이나 뜻을 같이 하는가 내가 가서 물어봐야겠다 하였습니다. 다음날 윤기수가 신과 함께 이과에게 가보고자 하여 몰래 신의 집에 이르렀으나 마침 그때 신이 노영순의 집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갔습니다. 또 신이 영손에게 26일은 사람이 많아 거사하지 못한다는 말을 했으니 그것은 이과를 지적해서 말한 것입니다. 또 이과가 말하기를 김잠의 사람됨을 보니 미혹해서 말을 할 수 없겠으니 너가 이 말을 나가게 하지 않고 일이 만약 성공되면 모의에 참여한 재상이 비록 높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너는 반드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모의에 참여한 재상이 내가 너와 더불어 같이 의논한 것을 안다면 반드시 졸렬한 사람에게까지 의논하였다고 나를 허물할 것이다. 너는 물러가 있으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하였습니다. 또 이가가 말하기를 김공주의 처자는 이미 풀려났고 남곤의 가자 또한 추탈하고자 하니 남곤 역시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남곤은 속이 좁으니 유승조가 제때 오지 않으면 그때 임박하여 거느리고 갈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신이 편지를 받은 일로 윤기수의 집에 갔더니 윤기수가 성희야는 멀리 생각하는 사람이다. 도청관을 너무 자주 채직하지 말라고 아뢰었으니 사체에 합당하지 않는가 하였습니다. 또 이가가 나와 유빈과는 친함으로 이런 뜻을 일러주려 하지만 유빈과 유순정은 집안간이라 일러줄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또 이가가 너의 형에게 반드시 일러주라 하기에 신이 나의 형은 봉사하는 사람이니 만일 뜻을 일러주면 매우 좋으나 외방에 있으니 어찌하겠는가 했더니 이과가 말하기를 나와 너의 형과는 본래 교분이 두터우니 너는 꼭 통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나 신이 사람이 없어서 통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신이 손유를 보고 이과가 너를 보고자 한다 하니 손유가 말하기를 이과의 처와 나의 처가 육촌이 되므로 보고자 하였을 뿐이다고 하였습니다. 또 신이 이과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면 인심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이과가 말하기를 김잠을 시켜 활쏘기 모임을 가지게 하고 그 중에 앙심을 품은 자가 있거든 슬며시 타이르면 인심을 모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과가 말하기를 내가 전라도에 있으면서 의거할 때 유빈과 같이 의논하였으나 그 사람들이 좁아서 일을 같이 할 수가 없고 같이 모의할 수 있는 사람은 김석철 구전뿐이다. 또 내가 들으니 김잠은 말을 정지하고서 분소로 돌아가고 노영소는 광주에 있다 하니 사람을 시켜 전에 의논한 일을 어찌 하겠는가고 물어보라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당연히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해야지 편지를 보낼 수는 없다 하였습니다. 또 신이 노영손에게 윤기수가 나와 이가가 같이 일을 하면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겠는가는 등의 말을 하였다 하였습니다마는 실은 윤기수에게서 나온 말이고 신이 노영선의 마음을 떠보려고 지어낸 말이었습니다. 회자는 승문원의 신진의 귀복을 입고 밤에 돌아다니며 선진을 찾아보고 사진을 허락을 얻는 일을 말한다.
투자는 만날 때 미리 명함을 드림을 말한다. 사중 우원은 한 구조가 공신 20인을 봉했는데 나머지는 한낮으로 공을 다투고 있었다. 이때 한 구조는 이따금 사중에 모여 앉아 숙덕거리는 것을 보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유후가 지금 폐하께서 천자가 되어 봉하는 것은 모두 친구이고 배인 것은 모두 원수이므로 불평자들이 서로 모여 모반을 합니다고 대답하였다. 부태묘는 임금의 3년상을 마친 뒤에 그 신주를 태묘에 모심을 말한다. 정려취록 3건 중종 2년 8월 26일 정려 두 번째 기사 이과의 공초는 다음과 같다. 신이 본래 하원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에는 서로 왕래하지 않았는데 그 사촌 누이가 신의 첩이 된 까닭에 이달 초승에 하원수가 외방에서 왔다면서 혼자 신을 보러 왔습니다. 하원수가 말하기를 가추들으니 내금이로서 공신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으로 원망하는 자가 있다 하기에 신이 누구냐고 물으니 하원수가 분명히 알지는 못한다 하기에 신이 너희 동생 김잠도 내금이인데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만약 김잠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원망하면서 불안하게 여길 사람이 있을 것이 두려워 김잠을 보려고 하였으나 곧 입범했다 하였습니다. 이틀이 지나 하원수가 김잠을 거느리고 신의 집에 이르렀기에 신이 묻기를 내금이의 공신에 참여 못한 자가 과연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니 김잠이 모른다고 하면서 하원수를 돌아보고 책망하기를 대신이 있는 곳에서 어찌 가볍게 이런 말을 하는가 하고 마침내 일어서서 가버렸을 뿐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또 윤기수는 본래 교분이 없었고 갑자는의 홍문 관원으로 이를 논의할 때 얼굴을 보았을 뿐입니다. 근래는 서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투자한 일도 없습니다. 하원수가 처음 신의 집에 왔을 때는 사랑처마 아래에서 이야기를 했고 뒤에 와서 만날 때에도 어머니의 집 사랑문 안의 마루에 앉아서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또 김잠 역시 본래 모르는 사이인데 연족이기 때문에 좀 오래전에 한번 신의 집에 와서 서로 만났을 뿐이고 달리 상종한 일은 없으며 그날 신이 보고자 했기 때문에 와서 만난 것뿐입니다. 하고 다시 공초하기를 아무개가 어지러 아무 일을 할 만하다고 한 것과 자위정 이 능량위 집을 하사받아 증축하는 것은 반드시 큰 뜻이 있다는 등의 말은 신이 발설한 적이 없습니다. 신이 비록 용려를 하오나 약간 사리를 짐작하는데 설사 이런 의사가 있더라도 이런 중대한 말을 가볍게 용렬한 사람에게 발설하겠습니까? 신은 성주에게 인심이 다 돌아가는 줄을 알고 전라도에 있을 때 격서를 지어 치보하기까지 이르렀는데 신이 감히 다른 뜻을 가지고 언의하겠습니까? 하였다. 한 차례 형문하니 공초하기를 신이 만약 하원수와 더불어 공모한 일이 있다면 어찌 감히 바로 불지 않겠습니까? 신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8월 26일 정료 세 번째 기사 윤기수가 공초하기를 이관은 신이 본래 알지 못하고 과가 조정에 있을 때 바라보고 얼굴을 알 뿐인데 갑자년에 죄를 입어 귀양 갔다가 돌아온 뒤에는 한 번도 서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원수는 신의 처모의 배달한 동생의 사위로 업이 각각 다르고 또 죄를 지어 버림을 받아 오랫동안 외방에 가 있어 상종한 적이 없습니다. 이날 23일 정사 뒤 집에 돌아오니 하원수가 신의 집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신은 조긴으로 해를 걸러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앉게 하여 술대접을 하였습니다. 그 후 신이 주문사의 문서 일을 오랫동안 승문원에 사진하였습니다. 그런데 24일 시제 뒤에 먹이 없어 글씨를 쓸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승문원에서 일을 보지 않고 집에 돌아가니 하원수가 먼저 신의 집에 와 있었습니다. 신이 무슨 일로 다시 왔는가 하니 하원수가 상주 사는 조긴의 충순이 충찬이 등이 내일 군장을 점거할 때 아무 일 없으면 도망한다고 말하였을 뿐입니다. 25일 승문원으로부터 어가를 따르기 위하여 골선에 나왔다가 사복시정 김말문을 만났는데 신에게 활, 살집을 빌려 달라기에 신은 어가를 따라가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주려고 하원수 집을 지날 때 김말문이 지금 집에 있는가 여부와
활, 살집의 유무를 물으니 그 집 종이 없다고 대답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하원수가 비록 신의 처족이기는 하나 하는 업이 각각 다르므로 서로 만나보지 못했고 전혀 서로 말한 일도 없습니다 하였다. 한 차례 형문하니 공초하기를 하원수가 신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이관은 선한 사람이다. 비록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달려올 것이다. 매양 너가 어질고 능하다고 일컬으면서 만나보고자 하니 너는 꼭 가서 만나보라 하기에 신이 묻기를 무슨 일로 보고자 하는가 하니 하원수가 답하기를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보고 싶어 한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 말만 들었을 뿐 다른 말은 없었고 다음날 신 역시 하원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증조실록 3권 중종 2년 8월 26일 정육 네 번째 기사 손유의 공초. 지금부터 6월 7일 전 아침에 신이 누이의 집 문간에 있는데 손이 와서 묻기에 나가보니 하원수와 이름 모를 한 사람이 함께 왔습니다. 하원수가 말하기를 다른 사람도 다 주상의 덕을 입고 있으니 김공저가 만약 있었다면 역시 주상의 덕을 입을 것이다. 김공저는 의원으로 과도한 주상의 덕을 입어 복이 지나쳐 죽었으니 비록 제대로 죽지 못하였다 해도 죽은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앞에 말한 이름 모를 사람이 하원수에게 가겠다고 하고 떠난 뒤에 신이 누구냐고 물으니 답하기를 가까이 사는 전 우림이다 하였습니다. 그 후 시험에 나가는 일로 다시는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8월 26일 정묘 5번째 기사 김잠이 공초하기를 하원수는 상주로 돌아가 있으면서 지난해 8월에 어미가 죽었을 때 병원로도 올라오지 못하다가 소상대에 올라와 2, 3일 묵고 상주로 돌아갔고 지난달 검은께 돌아와 또 과천의 어미 산소에 갔다가 이달 18일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신은 입번에다가 도로 나갈 때 칙서를 맞이하는 상의 거동을 시위하고 돌아왔고 또 선릉의 친행에서 돌아왔기에 만나서 이야기한 날이 없습니다. 단지 21일 칙사를 맞을 습일을 연습한 뒤에 집에 돌아오니 하원수가 손유와 함께 신의 집 대청에 있었습니다. 하원수가 신을 불러 말하기를 이과가 그대를 보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신은 재상이 무슨 일로 나를 보고자 하는가 하니 하원수가 가보는 것이 좋겠다 하였습니다. 하원수는 먼저 이과의 집으로 가고 신도 따라서 갔더니 이과가 나와서 말하기를 내 금이 등으로 공신이 못되어 분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다는 것을 하원수가 말한데 사실인가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나는 그때 군관으로 밖에 있어서 형세상 공신이 될 수 없었고 내 금이 100여 명은 상언하여 상의 덕을 입어 공신에 기록되었다 하였습니다. 또 신이 말하기를 내가 입번했다가 영공이 나를 보고자 하기 때문에 와서 배울 뿐이다 하였습니다. 이과가 다시 말하기를 나는 만나자고 말한 적이 없다 하기에 이어 신이 물러나왔습니다. 이과는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석방된 후에 가보았고 평소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밤이 이미 깊었으니 속히 추국하도록 하라. 또 이가와 하원수를 면제시킨 뒤에 형벌을 가하는 것이 옳겠다 하자 정승등이 아뢰기를 한 차례 가형한 뒤에 대질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면질한 후에 형추하라. 또 이가 하원수를 면질시키면 이가가 변명하지 못할 것이고 다시 다른 말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밤이 깊었으니 내일 기다려서 추국을 마치는 것이 좋겠다니 정승등이 아뢰기를 정교가 지당하십니다 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신등이 이과 등이 말한 것을 들어보면 무엇이나 상통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그 수재 및 내관 등 군사를 거느리고 수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이에 상이 추국을 파하고 안으로 드니 밤은 이미 사고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8월 27일 무술 첫 번째 기사 견성군이 골청에 이르러 아뢰기를 소신이 지극히 가까운 근친으로 불령한 자의 입에 오르내렸으니 놀랍고 황송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직을 버리고 대지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드디어 의관을 벗고 머리를 조아리며 통곡했다. 견성군에게 전교하기를 저들 무리가 저들에게 소란을 피웠을 뿐이지 견성군이 어찌 알 일이겠는가 되지하지 말라 하였다.
증정실록 3권 증정 2년 8월 27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정성들이 입계하기를 어제 상께서 밤이 깊도록 전조하셨으므로 신등은 상체가 필요하실까 염려됩니다. 그 수제는 어제 거의 취국하였고 기묘하지 않은 자 넷맛 중국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조하시어 침문하시겠습니까? 그 수제 역시 다시 취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오늘도 집문하고자 한다 하고 상이 사정전에 납시었다. 먼저 손녀를 신문하니 손녀가 다시 공초하기를 하원수가 외방으로부터 상경하였는데 한 열흘 전에 신이 그 집에 갔더니 하원수가 묻기를 전국할 때 공신의 칭호를 얻었는가 하기에 신이 원종 2등이 되었다고 하고 통장으로서 너무 수고로웠다는 뜻을 말했더니 하원수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대공신에 참여해도 좋을 것이다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만약 좌이정을 따라갔더라면 대공신을 얻었을 터인데 유장왕을 따른 때문에 단지 원종공신만 얻었을 뿐이다 하였습니다. 3, 4일이 지나 하원수를 신의 집 문 앞에 만났는데 하원수가 말하기를 이관은 딴 뜻을 가졌으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들은 쫓는 것이 좋겠다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바야흐로 상중에 있는데 무슨 위세와 권위가 있기에 큰일을 일으킬 수 있으며 더구나 패조와는 같지 않으니 지금 성대를 당해서 어찌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하였습니다. 또 이틀이 지나자 하원수 노영손이 신의 집에 와서 오늘 이과를 만났다고 하기에 신이 입을 열지 않고 있으니 하원수가 말하기를 이과가 사람을 모으고자 한다 하기에 신이 이과가 어떻게 쉽게 사람을 모으겠는가 하니 또 묻기를 윤기수는 사람을 모을 만한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윤기수는 비록 병부랑이지만 어찌 쉽게 사람을 모으겠는가 하였더니 하원수의 말이 이과는 너를 잘 알고 있다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나와는 연족이 되기 때문에 안다 하였습니다. 뒷날 화를 빌려서 하원수의 집에 갔다가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김잠이 도착하였습니다. 하원수가 김잠에게 이과가 너를 보고자 한다 하니 김잠의 말이 이과는 본래 나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일로 나를 보고 만나자고 하는가 하였습니다. 하원수가 김잠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윽고 나와서 신에게 이르기를 너도 함께 이과를 만나는 것이 좋겠다 하였습니다. 신은 모르는 사람이라 사양하고 함께 가지 않았고 하원수와 김잠이 이과의 집에 갔습니다. 다음 날 김잠이 종을 보내어 신을 청했으나 신은 가지 않았다가 다시 청한 뒤에 그 집에 갔습니다. 김잠이 하원수가 이과의 집에서 불측한 말을 꺼내게 나는 철을 버리고 도시를 핑계대고 피해 다시 다른 곳으로 가려 한다. 이와 같은 상스럽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기에 신 역시 이와 같은 용렬한 사람이 이 같은 말을 꺼내는가. 내가 증거하고 싶으나 증거가 될 것이 없어 반좌될까 두려워하지 못한다 하고 즉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였다. 한 차례 형문을 하니 공초하기를 하원수가 신에게 말하기를 공신을 마련할 때 대장이 고르지 못하다 하고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과는 큰 뜻이 있으니 우리들은 쫓는 것이 옳겠다 하고 한 것뿐이고 다른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